내 이름은 토미나가 히로시, 30살 회사 경영자입니다. 오늘은 작은 위화감에서 시작한 사건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죠. 아까 말했듯이 IT 회사를 운영 중이에요. 특히 최근 몇 년은 궤도에 올라 높은 수익을 내고 있죠. 하지만 30살의 사장이라면 듣기엔 좋지만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스타트업입니다. 사장이라고 해서 편히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발로 뛰며 열심히 일하고 있죠. 사장님, 집에 좀 들어가세요. 맞아요, 몸 다 상하시겠어요. 이렇게 퇴근 좀 하라면서 직원들한테 혼나기도 합니다. 미안해,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그러자 뒤에서 직원 하나가 스케줄을 관리해주는 비서라도 뽑아봐요. 알았어. 늘 나카무라가 신경 써주는 것도 미안하니까 곧 뽑을게. 이 녀석은 카지와라. 얼굴이 험상궂어서 다른 직원들은 무서워하지만 유능한 직원 중 하나죠. 그리고 카지와라의 말대로 슬슬 스케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밤낮 없이 일에만 골몰하고 있어서 사생활이 거의 없는 건 스스로도 문제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애인도 없고 마지막으로 친구랑 술 마신 게 언젠지. 집은 회사 근처 투룸인데 돈을 그닥 못 벌 때부터 살았던 곳이에요. 지금은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지만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 이사가기도 벅차답니다. 직원들은 그런 저에게 사장답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라고 하지만 어차피 잠만 자는 집이라서 일부러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사를 가야 할 의미도 사실 없었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 계속 살다 보니 터무니없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어느 날 위화감을 느낀 저는 부하 스즈무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시간 괜찮아?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사장님. 그게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뭔데요, 무섭게 시리. 너 지금 혼자 살지? 네, 맞아요. 매달 전기세 얼마 정도 나와? 대략 10,000엔 전후예요. 근데 지금은 여름이라서 좀 더 비싸죠. 아무래도 그렇지. 왜 그러세요? 우리 전기세가 장난 아니야. 이번 달에는 20,000엔이나 나왔어. 네? 혼자 사시는데요? 그리고 집에도 잘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수상해. 한번 잘 확인해보세요. 누전이나 집 자체에 문제가 있나봐요. 그래, 조언 고맙다. 위화감의 정체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알아봤더니 1인 가구 평균 수도 광열비는 10,000엔 전후. 여름에 에어컨을 써도 15,000엔 정도죠. 지금은 8월이고 저번 달은 18,000엔이나 나왔어요. 뭐야, 평균보다 좀 높은 정도네 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이 집에서 잠만 자서 아무리 생각해도 수도랑 전기, 가스를 거의 쓰지도 않거든요. 참고로 제 평일 루틴을 소개하자면 우선 6시에 일어나 햇빛을 전등 삼아 준비합니다. TV도 안 보기 때문에 아침에 전기를 쓸 일도 없죠. 7시에 집을 나와 헬스장에서 가볍게 운동하고 샤워를 한 뒤에 출근해요. 식사는 밖에서 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밤 9시에서 10시 정도 돼요. 자기 전에 샤워하고 이를 닦은 뒤에 12시쯤에 잠자리에 듭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집에서 전기나 수도를 쓸 일은 하루에 2-3시간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말을 집에서 보내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싼 전기세는 말도 안 되죠. 어딘가 이상이 있나 싶어서 업자분을 불러봤지만 결국 아무런 이상도 없었어요. 건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면 짚히는 게 하나 있었죠. 그걸 확인하려고 집안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 후에 마침 출장을 가야 하는 일정이 생겨서 3일 정도 집을 비웠죠. 내 예상이 빗나가면 좋을 텐데. 3일 후 집에 오자마자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을 확인하니 제 예상은 적중하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갑자기 뭐야? 내가 요 며칠간 출장을 다녀왔는데 가기 전에 집안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놨거든? 뭐야? 그럼 다 봤겠네? 그래! 네가 남의 집을 제 집처럼 쓴 거 다 봤다. 아, 어떡해. 들켰네. 너 그걸 말이라고 해? 화내지 마. 곧 말하려고 했어. 일단 우리 집에 온 이유를 말해봐. 그게 우리 집 전기가 끊겼거든. 한여름에 냉방이 안 되면 큰일이잖아. 그래도 그렇지 무단 침입을 해? 너 이거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잖아. 뭐야? 어떻게 알았어? 너 때문에 전기세 폭탄을 맞았다고. 너 진짜 제정신이야? 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 이렇게 된 일입니다. 그 여자 이름은 레나. 회사를 막 세웠을 때 만났던 여자친구죠. 저보다 3살 연하고 거래처 접대로 갔던 술집에서 알게 됐어요. 저는 여자랑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긴장됐지만 레나는 말도 잘 걸어주고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어쩌다 보니 사귀게 됐죠. 하지만 3달 만에 그 관계도 끝나버렸어요. 그 이유는 당시 저는 스타트업을 막 세웠던 참이라 돈을 많이 못 벌었거든요. 사장이라서 부자일 줄 알았더니 빈털털이잖아. 실망이야. 아, 시간만 낭비했네.
이런 끔찍한 이유로 차였죠. 하지만 저희 집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람은 레나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는 출근한 저랑 교대하듯이 레나가 집에 들어오는 게 찍혀 있었죠. 뭘 하나 싶었는데 별거 없었어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한숨 자다가 일어나더니 TV를 보면서 빈둥거렸어요. 저녁이 되자 일 나가기 전에 씻고 화장을 하고 들키지 않게 방을 치우고 나갔죠. 이렇게 매일 드나들었다면 전기세가 그렇게 나오는 것도 당연하죠. 사귀었을 때는 나름 잘 만났기 때문에 집 열쇠를 레나한테 줬던 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바빠서 집에 거의 못 들어온다는 걸 기억하고 한번 무단 침입을 성공하고는 맛을 들여서 반복했나 봅니다. 제가 둔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 비상식적인 행태에 화가 났어요. 그래도 일단 범인은 잡았어요. 레나한테도 못을 박았고 이제 문제 없겠거니였는데 갑자기 뭔가를 발견했어요. 제 귀중품 보관함에 있던 고급 시계가 사라진 거였어요. 물론 지피는 건 하나뿐이었죠. 레나, 이건 못 넘어가겠다. 뭐야? 나 이제 니네 집 안 간다니까? 내 손목 시계가 없어졌어. 그거 안 닿네. 시치미 떼지 마. 네가 훔쳤잖아. 뭐? 나 아니거든? 생사람 잡지 마. 그런 짓은 안 해. 무단 침입한 주제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그건 미안하지만 도둑질은 안 했어.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줄게. 나 아니라니까? 설마 이미 팔아버린 거야? 몇 번을 말해. 나 아니라고. 됐어. 경찰에 신고한다. 이번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회사를 궤도에 올려놓은 큰 계약을 딴 축하의 의미로 산 거였죠. 피나는 노력을 한 스스로에게 준 선물이었어요. 화가 난 저는 참지 못하고 레나를 경찰에 신고하고 말았어요. 무단 침입 증거도 떡하니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곤란하게도 레나는 무단 침입은 인정해도 절도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도둑질을 한 모습은 찍히지 않았죠. 내가 그랬잖아. 덮어놓고 의심하지 좀 마. 시끄러워. 이 상황에선 널 의심하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그 영상은 제가 출장 갔던 3일치분이었죠. 그 이전에 한 달 이상 동안 저희 집을 호텔처럼 이용했던 레나는 도둑질을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물론 레나의 알리바이엔 신빙성도 낮았지만 훔쳤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죠.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있었는데 사건이 또 터졌어요. 어? 없잖아. 이번에는 저희 집에 있던 고급 와인이 없어진 겁니다. 부하에게 생일 선물로 받아서 특별한 날 마시려고 소중히 보관해둔 건데 이것도 레나의 짓이라고 단정짓고 싶었지만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받은 건 이틀 전. 그날은 경찰한테 신고해 레나가 체포된 날이었죠. 지금도 유치장에 있는 레나한텐 믿을 만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뭔가가 생각났어요. 그러고 보니 그 영상을 확인한 건 제가 출장을 간 첫째 날과 둘째 날 뿐이었죠. 셋째 날에 레나가 아침에 없길래 마지막까지 확인하지 않았던 게 생각났어요. 혹시 와인처럼 시계도 레나가 아니라 다른 범인이 있다면 셋째 날에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요. 전 당장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전 또다시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평소처럼 출근한 저는 회사에서 한 사람을 불러냈어요. 부르셨나요? 부하인 스즈무라와 나카무라였죠. 그래,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뭔가요, 사장님? 최근 우리 집에 도둑이 여러 차례 들었어. 안타깝게도 용의자는 우리 회사 직원인 것 같아. 도둑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두 사람이 동요하자 전 말을 이었어요. 의심 가는 사람 없어? 거동이 수상하다거나? 갑자기 그러셔도 모르겠는데요? 그치, 나카무라? 조용해진 나카무라를 보고 스즈무라도 뭔가 눈치챈 모양이었죠. 나카무라, 우리 집에서 훔친 와인 맛은 어땠지? 아니면 이미 시계랑 같이 팔아버렸나? 네?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그런 농담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집에 뒀던 모니터 전원을 켰어요. 거기에는 나카무라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 집안을 살펴보더니 시계를 발견하고 가방에 넣는 장면이 떡하니 나왔습니다. 용의선상에 오른 나카무라는 일도 잘하고 유능해서 차기 팀 리더로 점 찍어둔 녀석이라 더욱 믿고 싶지 않았죠. 집 열쇠는 돌려받았지만 아마 굿에 여벌키를 만들어뒀던 거겠죠. 증거 앞에서 얼어붙은 나카무라. 아마 방범에 둔한 제가 카메라를 설치할 줄은 몰랐던 거겠죠. 너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카무라는 무릎을 꿇었어요. 술은 아직 있으니까 돌려드릴게요. 시계는 팔아먹었다는 거군. 믿기지가 않는다. 난 널 믿고 있었어. 근데 대체 왜 이런 짓을... 자료를 가지러 갔을 때 보니까 비싼 거 천지였어요. 근거에 넣어두지도 않고 훔쳐가라는 거랑 다름없었다고요.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나카무라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왠지 나카무라는 상사인 스즈무라에게 도움을 청했죠. 그쵸, 스즈무라 씨. 그렇게 뭐가 그래? 네가 한 짓은 명백히 범죄야. 사장님, 동정할 가치도 없어요. 경찰 부릅시다. 스즈무라의 신고 덕에 나카무라는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당했어요. 그 후 신문에서 밝혀졌는데 놀랍게도 나카무라의 절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회사에는 비밀로 했던 절도 전과가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다른 직원들 열쇠도 몰래 사용해 훔칠 만한 걸 찾아봤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다행히도 돈이 가장 많아 보이는 제 집을 타깃으로 삼아서 다른 직원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카무라의 비밀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비밀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죠. 초범이 아니었던 나카무라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물론 당장 회사도 해고당했죠. 참고로 레나는 제가 열쇠를 준 탓도 있기 때문에 징역을 선고받지는 않았지만 제가 레나의 가게에 연락한 탓에 해고를 당했답니다. 레나가 멋대로 쓴 전기세는 변호사를 통해 청구했어요. 적은 돈이지만 그거라도 받아내야지 어쩌겠어요.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집 열쇠를 바꾸라고 권했어요. 물론 비용은 회사가 부담했죠. 회사 직원이 일으킨 문제는 사장인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전 당장 일을 쉬고 이사 준비에 돌입했어요. 회사에서는 좀 멀어도 보안이 철통 같은 곳으로요. 하지만 소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전 이 사건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마지막 수를 썼죠. 부르셨나요? 그래, 사실 그 절도 사건이 아직 안 끝났거든. 정말요? 공범이 있었던 모양이야. 설마 카지와라는 아닐까요? 그 자식 전부터 좀 수상했거든요. 그때 쫑알거리는 스즈무라 뒤로 카지와라가 들어왔어요. 내가 범인이라고? 배짱 한번 좋은데? 카지와라! 여긴 어떻게? 카지와라는 범인이 아니야. 네가 나카무라를 시켜서 시계를 판 돈을 차지한 것도 전부 다 빠짐없이 증거가 있다고. 사실 나카무라는 그때 경찰서에서 다 자백했습니다. 자신의 전과를 스즈무라에게 들켰는데 한번 우리 집에 온 적이 있던 스즈무라는 돈이 될 만한 게 있던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집에 자료를 가지러 간 날 스즈무라가 시킨 대로 도둑질을 한 거였어요. 전과를 들키면 해고당할까봐 그랬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 거 마찬가지네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죄송합니다. 나카무라는 참담한 듯이 눈물을 흘렸어요. 나카무라는 성실히 일하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그릇된 길로 들어섰어. 성실하긴 개뿔이. 전과자를 고용한 당신 잘못이지. 그리고 나카무라 말대로 당신 잘못도 있다고. 귀중품을 금고에 넣지도 않은 사람이 잘못이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카지와라한테 혼났어. 사람이 너무 허술하다고. 그것 봐. 그래도 도둑질은 정당화할 수 없어. 이미 경찰에 신고했으니 너도 죗값을 달게 받아라. 이렇게 스즈무라는 절도 공범으로 체포당했어요. 시계를 판 돈은 아직 쓰지 않은 상태라서 시계를 산 사람에게 사정을 설명한 뒤 돈을 전부 돌려주고 시계를 되찾았답니다. 정말로 다행이었죠. 그리고 카지와라에게 나카무라가 출소한 후에 보살펴달라고 부탁했어요. 일도 잘했고 갱생의 여지도 있는 녀석이라 신경을 써주면 분명 올바른 사람이 될 테니까요. 뭐 저도 얼굴 때문에 전과자란 소리도 자주 듣거든요. 네가 그렇지 않다는 건 내가 잘 알지. 전과자를 무시할 수 없다는 마음은 이해가 가요. 저도 나카무라의 심정을 알아서 내버려둘 수 없거든요. 나도 나카무라가 나쁜 녀석 같진 않아. 다시 돌아오면 잘 보살펴줘. 부탁한다. 사장님도 모르는 사람은 집에 들이지 마세요. 이건 꼭 지키세요. 알았어. 직원들의 신뢰를 소중히 하고 방범의식을 잊지 않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겁니다. 내 이름은 오카베 에리, 20살 대학생이다. 난 어디에나 있는 평범하디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내 인생은 어느 날 송두리째 바뀌었다. 평소처럼 학교에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네, 여보세요? 네? 엄마가요? 엄마가 직장에서 쓰러졌다는 전화가 병원에서 온 것이었다. 빈혈인 줄 알았지만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원래 있던 지병이 악화된 모양이었다. 엄마는 퇴원을 했지만 집에서 장기 요양을 해야 했는데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긴다. 원래 우리 집은 편모 가정이라 집안 형편이 안 좋았다. 그래서 난 국립대에 가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겨우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생활하는 것조차 힘들었기 때문에 난 기껏 입학해야 했던 대학을 자퇴하고 취직을 해야 했다.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돼서 기껏 에리가 고생해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무슨 말이야. 누구 잘못도 아냐. 지금은 엄마 건강이 최우선이지. 엄마를 위해서라도 취직할 곳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알바 점장님인 치바 씨한테서 이런 메시지가 왔다. 에리, 잠깐 시간 괜찮아? 네, 무슨 일이세요? 실은 어쩌다가 들었는데 지금 집안 형편이 안 좋다며? 네,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럼 취업 준비하고 있어? 네, 아직 붙은 곳은 없어요. 그럼 우리 가게에 취직하는 건 어때? 알다시피 난 곧 내 가게를 차릴 거라서 네가 다음 점장 자리를 맡아줘. 네? 제가 점장을요? 예전부터 점장으로 에리 씨를 점 찍어뒀어. 그래서 받아들여주면 나야 완전 땡큐지. 한번 생각해봐. 네, 최대한 빨리 답장 드릴게요. 나는 집 근처 이자카야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다. 난 평범한 알바생이어서 점장 제의가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렇게 된 이상 선택지는 없다. 점장님 말씀에 따라 그 가게에 취직하기로 했다. 이렇게 점장 후보로서 풀타임 근무를 하게 됐는데 외울 게 너무 많아서 매일 녹초가 됐다. 내가 일하는 모니로봇 이자카야는 전국 체인점은 아니지만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지점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다. 그리고 우리 가게는 매출이 우수해서 사장님도 기대가 많으시다. 그래서 사장님이 자주 우리 가게를 살펴보러 오시는데 에이, 목소리가 작다. 그래가지고 손님들한테 들리겠어? 이렇게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거기 아가씨, 이쪽으로 맥주 좀 가져와봐. 이제 일도 끝났잖아. 한창 바쁜 중에 다른 사람의 술을 가져가거나 뭐야? 알바 뽑을 때 얼굴도 좀 보고 뽑아라. 예쁜 알바 많으면 손님도 많아진다. 여자 직원들한테 태연하게 무례한 말을 던지기도 한다. 그래서 난 솔직히 히다 사장님이 불편하다. 알바생이었을 때는 몰래 피해 다니곤 했는데 정직원이 된 이상 그 방법도 안 통한다. 치바 씨가 날 다시 사장님께 소개해줬는데 오카베 에리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정중하면서도 딱딱하게 벽을 치면서 인사를 했다. 그러자 사장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한테 점점 다가오더니 그래. 생각보다 많이 어린데? 물론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주지.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아주 기대가 되는구만. 하지만 히다 사장은 나를 왠지 기분 나쁜 눈빛으로 쳐다봤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나도 모르게 히다를 밀쳐버리고 싶었지만 참자 참아 하고 자신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가게의 인수인계를 끝낸 나는 휴학 중이던 학교를 자퇴했다. 나는 드디어 정직원인 점장이 되어 가게를 운영하게 됐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치바 씨. 앞으로 우리 힘내봐요. 고마워.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네. 진짜 송별회 안 해도 괜찮으세요? 괜찮아. 다들 바쁘고 나도 일이 많거든. 편지랑 꽃다발도 받았으니까 충분해. 근데 사장님이랑은 어때? 어찌저찌 하고 있어요. 좀 특이한 사람이라서 고생 좀 할 거야. 그리고 웬만하면 빈틈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 네, 눈에 불을 켜고 경계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정말 에리 씨처럼 성실한 사람한테 맡겨서 다행이야. 가끔 보러 갈 테니까 땡땡이 치지 말고. 무서워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힘내. 신세를 졌던 치바 씨에게 격려를 받고 의욕이 불타올랐다. 사장이 좀 걸리긴 하지만 괜한 걱정은 말자. 어찌저찌 고졸에 취직했지만 연봉은 좋은 편이었다. 다행히도 앞으로 엄마 치료비랑 생활비 걱정은 덜었다. 그 후로도 가게는 순조로웠다. 나는 하던 대로만 일을 하지 않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이를테면 신메뉴 개발. 기존에 있던 메뉴는 조금 밋밋해서 더 임팩트 있는 메뉴를 직원들과 함께 고민했다. 거기다 가게 SNS를 개설해 한정 쿠폰을 제공했는데 홍보가 성공했는지 젊은 손님들이 꽤나 늘었다. 그 외에도 예상과 알바 시프트를 점검하고 여러 부분을 세심하게 확인해서 경비 절약에 힘썼다. 이렇게 매출 증가를 위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노력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성과가 숫자로 나타나겠지만 느낌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가게에서 남아 일을 하는데 사장한테서 메시지가 왔다. 어이, 지금 뭐하나? 지금 시프트표 작성 중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지금 본사 근처에서 술 한잔하고 있는데 너도 와라. 오늘 업무가 많아서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잔말 말고 당장 와. 일 관련해서 괜히 할 얘기도 있고. 그러면 제가 내일 전화 드릴까요? 여기로 오라니까.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돼. 상사 말을 딱 잘라서 거절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막차도 끊겨서. 택시 타고 와. 내가 내줄게. 알겠습니다. 가기 싫으냐 좋으냐 묻는다면 당연히 가기 싫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절할 수 없었다. 사실 사장은 나한테 이런 권유를 자주 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늘 거절했다. 택시비를 내준다는 말까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오늘만 승낙하게 된 거다. 사장은 결혼해서 아내도 있으니까 설마 허튼 짓은 하지 않겠지? 대충 상대하고 집에 가자. 사장이 기다리는 술집으로 갔더니 오카베 잘 왔다. 요즘 고생이 참 많아. 아, 네. 사장은 날 보자마자 내 엉덩이를 두드렸다. 이 정도는 예상했다. 이런 일로 성희롱이라고 화를 내면 이 사장이랑 일하기 어려워진다. 그 후로 사장은 2시간이나 지루한 무용담과 자기 자랑을 늘어놨다. 슬슬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보니 어머님이 편찮으시다고? 네, 회복은 많이 하셨지만요. 혹시 괜찮으면 내가 좋은 병원을 소개해줄까? 물론 병원비도 잘 얘기해볼게. 상당히 매력적인 얘기였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사장은 예상한 대로 그 대신에 뭘 할지는 알지? 일단 이제 호텔로 가서 우리 몸 궁합이나 봐볼까? 그렇게 말하며 내 다리를 노골적으로 만졌다. 전신의 털이 바짝 서는 걸 느낀 나는 하지 마세요! 사장의 손을 있는 힘껏 뿌리쳤다. 저 사장님 많이 취하셨어요. 서로 오늘 일은 잊기로 하죠. 그럼 나는 이렇게 도망치듯이 가게를 나섰다. 그 다음날 나는 영업 준비를 하려고 가장 빨리 출근해서 가게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어이 오카베 씨, 잠깐 할 얘기가 있어. 사장이 찾아왔다. 어제 일 때문에 난 신경을 곤두세우며 얘기를 들었다. 또 허튼 소리를 들을까봐 안절부절했는데 넌 이제 점장 자리에서 빠지도록 해. 다시 알바로 돌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터무니없는 말이 들려왔다. 나는 순간 입도 뻥끗 못했지만 겨우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유는요? 그야 매출이 뚝 떨어졌기 때문이지. 요 반년간 아주 형편없던데. 그건 사실이지만 제가 점장이 된 건 고작 2달 전이에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하지만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2달이든 어쨌든 가게 매출을 책임지는 건 점장이다. 아무 성과도 못 내는 점장은 필요 없지. 그 말에 내 마음속 무언가가 끊어졌다. 이 남자가 하는 말에 정당성 따위는 없었고 굳이 말하자면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애인 제의를 거절했다고 지금 보복하는 거야? 공과 사도 구분 못하고 한심하게 그딴 일로 사람을 잘라? 이 쓰레기 사장. 이성을 놓은 나는 입에 담으면 안 될 말까지 섞어서 소리쳤다. 그러자 사장은 씩 웃으며 그래? 쓰레기 사장이라. 근거도 증거도 없이 폭언이나 쏟아붓다니. 원 가방끈 짧은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넌 이 가게 나가서 사회 공부나 하고 와야겠다. 이제 넌 해고야. 이렇게 난 점장 자리에서 쫓겨나 해고당했다. 그리고 그대로 가게에서 쫓겨나서 직원들에게 인사도 못했다. 물론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했다. 법대로 고소하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집은 그럴 시간적 금전적 여유도 없었다. 감상에 젖어 울고 있을 시간조차 없어. 새로운 일을 한시라도 빨리 찾아야 했다. 엄마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알바같이 어중간한 일은 안 된다. 결국 나는 술집에서 일하게 됐다. 나는 번화가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다행히 월급도 괜찮았고 일도 금방 적응됐다. 괜한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이 일은 엄마한테 비밀로 했다. 하지만 유흥주점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안녕하세요, 저는 에리. 평소처럼 손님 옆자리에 앉은 나는 인사를 하다 깜짝 놀랐다. 대체 무슨 우연인지 그곳에 희다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희다도 이미 날 알아봤는지 뭐야?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었어?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내 말이나 듣지 그랬어. 희다는 의기양양한 듯이 나를 비웃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어? 어때? 오늘 몇 시에 끝나? 그리고 그날처럼 내 다리를 만졌다. 그 순간 참았던 분노가 터졌다. 나가 뒤져 이 쓰레기 자식아! 으악! 내가 있는 힘껏 희다의 뺨을 내리치자 큰 소란이 벌어졌다. 놀랍게도 호스티스가 손님을 때렸으니까. 그 후 사장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욕지거리를 하기 시작했다. 웨이터가 말려줘서 폭력은 휘두르지 않았지만 저 여자 당장 해고해! 안 그러면 고소할 거야! 그 말 때문에 그날 나는 가게에서 해고당했다. 이번 일은 내 잘못이라서 저항할 수도 없었다. 나는 그날 밤 너무 분해서 엄마 몰래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내 자제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지만 그놈 때문에 또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끓었다. 엄마는 전에 비해 좋아졌지만 아직도 거동이 불편하다. 일은커녕
하루하루 근근히 사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냥 죽고 싶었다.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자살인 걸 모르도록 이런 불경한 생각까지 들 정도로 난 절망에 빠졌었다. 그러자 평소에는 잠잠하기만 했던 집 전화가 울렸다.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일까 싶었지만 누군지 궁금해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절망의 나날로부터 3년, 나는 사장이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실은 2년 전 음식 체인점 회사를 세워 죽도록 일한 결과 회사는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랐다. 전국 체인점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회사가 경영하는 레스토랑과 이자카야가 유명해져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물론 엄마도 치료를 받고 지금은 씻은 듯이 나았다. 엄마가 회사 일을 도와준 덕에 큰 힘이 됐다. 3년 전에 나는 이런 성공을 상상치도 못했다. 이렇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은 계기가 있었다. 그건 한밤중에 걸려온 그 전화 한 통이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아빠의 변호사였다. 밤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에리 씨 아버님께서 고용하셨던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유산 상속권으로 연락드렸어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한 탓을 잘 몰랐는데 아빠는 상당한 자산가였는지 건물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부자였던 모양이다. 하지만 고독한 삶을 살았는지 친구도 가족도 없었고 몇 달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리고 유일한 혈육은 나뿐이었는지 유서에도 유산은 전부 딸에게 라고 써 있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아빠한테 금전적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던 내가 유산 상속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말년에 아버님은 에리 씨한테 아무것도 못해준 걸 늘 후회하셨죠. 그러니 부디 유산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절할 이유도 없었던 나는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그리고 나는 그 돈으로 회사를 세웠다. 원래 창업을 위해 경영학과 경제를 대학에서 배웠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었다. 이렇게 나름 회사 사장이 된 나에게 누군가가 찾아왔다. 오랜만이네요, 히다씨. 바로 불구대천의 원수였다. 그 사람은 나를 보더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진행 중인 새 지점 개업 계약을 검토해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 후로 히다의 회사는 점점 약해져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렇게 제멋대로 경영을 하니 당연한 결과지. 그리고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고 말 그대로 회사의 생명줄이 된 지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가게 앞에 우연히 우리 회사의 지점이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참고로 이건 정말 우연의 일치다. 원래는 더는 얽히기조차 싫었는데 개업 소식을 알리려 근처를 돌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 그 후로 몇 번이고 새로운 지점의 개업을 재고해달라며 애원하는 연락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그야 그럴만도 하지. 요즘 인기를 몰고 있는 지점이 자기 가게 근처에 문을 열면 타격이 클 테니까. 경쟁사에 맞서 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자금도 인력도 남아있지 않을 테지. 내가 점장일 때도 매출이 곧바로 오르지 않았다고 해고해버린 사람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가 캄캄하기만 할 거다. 그리고 나는 무릎을 꿇은 히다를 내려다보며 안타깝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이럴 때도 있는 거죠. 잠깐만,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고. 나한테는 가족도 있는데 회사가 도산하면. 그건 유감이군요. 그럼 특별히 저희가 히다 씨를 고용해드릴까요? 정말로? 그럼요. 아르바이트라도 좋으시다면 말이죠. 최대한 얄밉게 빈정거리는 내 목소리를 들은 히다는 새빨개진 얼굴로 소리를 질렀다. 이게 진짜, 야! 술집 여자였던 주제에 건방지게. 그러고는 나한테 달려들었지만 옆에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한테 제압당했다. 곧바로 경찰에 연락해서 폭행 현행범으로 신고해뒀다. 그때 못다 했던 복수를 드디어 3년 만에 성공한 것이다. 그 후 히다는 상해 혐의로 실형 판결을 받았다. 아내와 이혼하고 회사가 폭삭 망한 건 말할 것도 없다. 원래 위자료를 톡톡히 청구하려고 했지만 히다는 회사 도산과 이혼 위자료의 양육비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 어차피 파산할 게 뻔하니 히다한테 돈을 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 뭐 난 이미 복수를 완수했고 히다가 나락에 빠지는 모습을 봤으니 여기서 만족하고 넘어갈까? 야, 설마 네 회사가 이만큼이나 클 줄이야. 에이, 치바씨네 회사도 엄청 잘 나가고 있잖아요. 저희 회사의 라이벌이에요. 나는 그 못된 사장 덕에 성공한 것 같아. 네? 무슨 소리예요? 직원에게 늘 감사하고 거만하게 굴지 말고 자만하지 않는다. 히다를 반면교사 삼으면 성공은 손쉽게 따라오지. 정말 그렇네요.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신뢰받는 사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지.
내 이름은 히로이 리호코 30살 회사원이다. 오늘은 나와 동료의 진흙탕 싸움에 대해 얘기할까 한다. 얘기는 내가 28살일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명문대를 졸업한 나는 나름 유명한 대기업에 취직했고 매일 회사 일에 몰두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런 나를 자꾸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번에 모니로봇 상사 남자들이랑 미팅했는데 괜찮은 남자를 찾았어. 리오코 너도 연애 좀 하고 그래라. 벌써 30이 다 됐잖아. 그러네. 이 사람은 에다 아이리. 나와 성격이 정반대인 동료다. 아이리는 좋은 남자랑 결혼 후 퇴사를 목표하고 있어서 외모를 꾸미는데 여념이 없다. 유명 연예인도 다닌다는 미용실에 에스테틱, 네일샵 등에 돈을 얼마나 쏟았는지 감히 가늠도 안 된다. 하지만 그런 보람이 있는지 나랑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 보인다. 당연히 남직원들한테도 인기가 좋다. 나랑은 성격이 안 맞아서 서로 관심을 끄고 지낼 줄 알았는데 아이리가 일방적으로 나한테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아서 귀찮아 죽겠다. 하지만 뭐 연애로 시비를 거는 건 괜찮다.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많이 힘들겠다. 일하면서 편찮으신 어머니를 돌보다니. 가정사가 부담스러워서 남자들도 다 도망가겠다. 우리 엄마까지 걸고 넘어지는 거다. 하지만 아이리 말은 분명히 사실이다. 우리 엄마는 내가 대학생 때 편찮아지셔서 일을 못하게 되셨다. 엄마 홀로 힘들게 날 키우셔서 대학까지 입학시켰으니 한계가 오는 것도 당연하다. 나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함께 살면서 엄마를 보살피고 있다. 보살핀다고는 해도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몸이 약하고 감기에 걸리기 쉬운 정도라서 생활이 그리 어렵지는 않다. 글쎄, 나한테는 그게 익숙해서. 그래? 근데 엄마 돌보느라 외모를 가꿀 여유도 없잖아. 에스테틱이나 미용실 좀 다녀봐. 젊을 때 관리 안 하면 금세 늙고 못생긴 아줌마 된다? 아이리 말대로 나는 자신한테 돈을 잘 안 쓴다. 약값이 많이 드는데 엄마 혼자 생활비를 벌 수 없으니 내가 부양해야 한다. 솔직히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힘들지만도 않다. 하지만 동정을 빙자해 내 가정 형편을 무시하고 외모를 지적하는 것도 떨떠름했다. 그냥 날 내버려두면 안 되나. 어느 날 아이리한테 메시지가 왔다. 있지. 엄청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회사 일이야? 아니? 궁금해? 일 얘기 아니면 별로. 실은 신경 쓰이면서? 실은 나 남친 생겼어. 좋겠다. 축하해. 어떤 사람이게? 별로 안 궁금하다니까? 놀라지 마. 무려 모니로봇 상사의 영업사원이야. 부르고 보니 미팅했다고 그랬지. 출세가도를 달리는 회사의 에이스야. 잘됐다. 축하해. 나는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제 아이리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불굴의 아이리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이리가 식사를 권유했다. 남친을 소개해서 자랑하고 싶었겠지. 계속 거절해도 남친이 한턱 쏜대. 걱정하지 마 하고 고집을 부려서 결국 승낙하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마사오미예요. 안녕하세요. 아이리 동료인 히로이입니다. 내 남친 완전 멋지지? 모니로봇 상사 영업부의 에이스거든. 아이리가 칭찬한 대로 마사오미 씨는 외모도 멋있었고 얘기를 나눠보니 정중하고 일도 잘할 것 같았다. 진짜 좋은 남자를 잡았구나 하고 감탄했다. 리오코 너도 이렇게 좋은 남자를 잡아야지. 뭐 집안 사정이 있으니 어려울 테지만 이것만 아니면 참 좋을 텐데. 결국 거기서 남친 자랑과 연애 못하는 날 디스하는 말만 듣고 왔다. 그것보다 이런 태도의 여친을 보고도 웃음이 나오는구나. 뭐 끼리끼리 만났나 보네. 나라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사양이야. 그래도 아이리가 이제 좀 얌전해진다면 참고 버틴 보람도 있을 텐데.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짜증나는 건 마찬가지다. 두 사람과 헤어진 뒤 웬일인지 술을 더 마시고 싶었다. 엄마한테 늦는다고 연락한 뒤 단골 술집에 들렀다. 느긋하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리오코 아니야? 카즈아키구나. 오랜만이다. 놀랍게도 대학교 동창과 재회했고 그렇게 카즈아키와 추억 이야기에 열을 올렸다. 리오코 덕분에 어제 즐거웠어. 나야말로 우울했는데 기분 전환이 됐어. 그런데 참 신기하다. 뭐가? 학생 때는 수업에서 가끔 얘기만 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도 있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서로 어른이 돼서 성격이 바뀌었나 봐. 아마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 그건 그렇고 너랑 또 만날 수 있을까? 그거 데이트 신청이야? 응, 맞아. 너만 괜찮다면 그러고 싶어. 설마 정말로 데이트 신청일 줄은 몰랐던 나는 깜짝 놀랐다. 솔직히 아이리가 계속 말한 것처럼 나는 일과 엄마 때문에 바빠서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하다. 카즈아키도 마찬가지다. 사적으로 남자랑 만나는 게 오랜만이라 가는 길에 좀 들떴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트 신청이 와서 정말 설렜다. 사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날 좋게 생각해준 게 솔직히 기뻤다. 이렇게 여러 번의 데이트 끝에 난 카즈아키에게 점점 끌리기 시작했다.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난 리오코를 좋아해. 미래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리오코, 나랑 사귀어 줄래? 당연하지. 드디어 고백을 받고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다. 사귀기 전에 엄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도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했다니 너무 기뻤다. 그리고 얼마 후 엄마한테도 소개했다. 카즈아키가 병원에 함께 가거나 말동무를 해준 덕에 엄마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놓치면 안 된다. 매일 그렇게 말씀하신다. 나도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매일 느끼고 있다. 나도 카즈아키와의 결혼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다. 사귄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회사 동료나 후배한테 남자친구 얘기를 했다.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아서 다들 부러워했는데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은근히 기뻤다. 그러자 누군가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는데 물론 아일이었다. 리오코 남자친구는 어디서 일해? 그게 어디야? 완전 처음 들어봐. 내 남친은 모니로봇 상사 영업부 에이스인데. 뭐 직업 보고 만난 건 아니라서. 영업부 에이스 어쩌고는 귀 아프게 들었다니까. 얘는 하루라도 시비를 안 걸면 입에 가시가 돋나? 뭐 저런 수준 낮은 시비에 어울려줄 필요는 없다. 넌 그 근사한 남친이랑 얼른 결혼해서 잘 살아? 말 안 해도 그럴 거거든? 이렇게 대충 칭찬해주면 다른 곳으로 휙 사라진다. 자기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루기 쉽다니까. 그리고 카즈아키와 연애한 지 2년이 된 지금 나는 30이 됐다. 어느 날 웬일로 카즈아키가 좋은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길래 혹시나 싶었는데 리오코, 이미 알아챘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며 내 앞에 근사한 반지를 내밀었다. 리오코, 나랑 결혼해줘. 물론 내 답은 하나다. 당연하지. 정말로? 리오코가 내 아내가 되어주다니.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야. 내가 꼭 리오코를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카즈아키를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카즈아키에게 프로포즈를 받았고 엄마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회사에도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축하해!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지금껏 맛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내 행복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름은 말할 것도 없겠지. 리오코, 너 정말 결혼해? 소문 참 빠르네. 이미 결혼식 준비도 하고 있어. 의외네. 난 분명히 노처녀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게. 뭐, 나도 이제 곧 결혼할걸? 아, 마사우미 씨였나? 계속 만나고 있구나? 당연하지. 동기 중에 가장 먼저 과장도 달았어. 그래? 대단하다. 나도 결혼식 불러줄 거지? 청첩장 보내줄게. 아무리 형편없는 결혼식이라도 추억이 될 거야. 웨딩드레스도 기대할게. 옷이 날개라니까. 얘는 밥 먹고 남한테 시비만 거나.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고 시비를 걸다니 오히려 대단하다. 아이리가 뭐라든 난 멋진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다. 그래서 카즈아키에게 상의해봤는데 있지, 나 에스테틱에서 웨딩 케어를 받고 싶은데. 당연하지. 인생에 한 번뿐인 날인데 리오코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멋진 추억이 되도록 근사한 결혼식을 올리자. 의욕이 넘치네. 정말 고마워. 고맙게도 카즈아키는 전면적으로 협력해줬다. 그리고 반년 후 드디어 결혼식 날을 맞이했다. 피로연에서 본 아이리의 얼굴은 웃음이 나올 정도로 최고였다. 이게 대체 뭐야? 아이리는 벌어진 입을 다물 생각도 못했다. 그야 그렇겠지. 피로연 회장은 인류 호텔의 파티룸인데다가 요리와 술도 고급스럽고 하객들도 사장과 사업가 등 쟁쟁한 사람들 뿐. 의상과 식 진행 등 모든 것이 아주 고급스럽고 성대한 피로연이었다. 그렇게 호화로운 피로연이 끝나고 술자리가 시작됐다. 고급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 진행해서 피로연 못지않게 호화로웠다. 동료들도 이렇게 호화로운 결혼식은 처음이야. 히로이 씨 예쁘다. 이렇게 칭찬 일색이었다. 그때 아이리가 화가 난 얼굴로 다가왔다. 잠깐! 이게 뭐야? 어떻게 돈을 이렇게나 쏟아부은 거야? 결혼식으로 허세 부리다 파산할 셈이니? 파산은 무슨? 우리 분수에 맞게 식을 올린 것뿐이야. 그렇지, 카즈아키? 이거 부끄럽네. 실은 사귀기 시작한 지 반년 후 카즈아키는 회사를 관두고 독립해서 앱 개발 회사를 세웠다. 그 계획은 사귀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나도 반대하지 않고 응원했다. 물론 성공하기 전에는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도와준 적도 있었다. 난 우리 둘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했고 무엇보다 카즈아키를 믿고 있었다. 미안해. 리오코를 위해서 이 회사를 꼭 성공시킬게. 믿고 기다려줘. 그럼 응원하고 있을게.
그리고 카즈아키의 회사는 기다림 끝에 크게 성장했다. 회사가 개발한 앱이 히트를 쳐서 지금은 다양한 기업이 이용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도 사용하고 있어서 최근 2년간 나름대로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카즈아키에 대해 설명했더니 아이리는 떨떠름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그랬구나.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더니 결국 돈 많은 남자도 물고 제법이다. 회사도 그만둘 거지? 놀고 먹는 인생 참 부럽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아이리는 시비를 빼면 시체였다. 열쇠에 몰렸는데도 전혀 기죽지 않을 줄이야. 참 대단하다. 하지만 옆에 있던 남편이 어머 사격을 시작했다. 아니요, 아내도 제 회사 사람입니다. 사실 부사장직도 가지고 있죠. 실은 나도 남편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남편 말로는 개발은 어찌저찌 가능하지만 마케팅 담당이 없다길래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한 내가 도와줬다. 다니던 회사는 부업도 가능하고 남편 회사 일은 재택근무로도 가능했기 때문에 회사 일과 병행할 수 있었다. 요컨대 둘이 힘을 합쳐 회사를 성장시켰다는 거다. 정말 힘들었지만 매일 뿌듯했고 보람도 있었다. 이렇게 트집 잡을 건덕지도 없어진 아이리는 이를 갈고 얼굴을 구기며 창피하고 분해 죽겠다는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후일담을 말하자면 화가 나서 나한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소문을 좋아하는 동료 덕분에 건너 아이리의 근황이 내 귀에 들어왔다. 내 결혼식에 자극을 받은 아이리는 남자친구에게 결혼을 재촉했다는데 하지만 자기 말고 진짜 여자친구가 있었는지 슬슬 헤어지려고 했어 하고 차였다고 한다. 아이리는 그저 예쁜 장식품에 불과했단 거지. 못된 여자한테 못된 남자가 붙은 우스꽝스러운 꼴에 무심코 웃음을 터뜨렸다. 그 후로 아이리는 미팅을 열심히 다닌다고 한다. 동료들을 병풍 삼아 끌고 다니는 모양인데 30대는 얼굴만으로 승부를 볼 수 없다. 나이치고는 젊어 보이는 아이리도 20대 여자랑 겨루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결국 병풍으로 세워뒀던 동료는 각자 좋은 짝을 찾았고 아이리만 남겨졌다. 역시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는 나름대로 교양도 있을 테니 그저 외모만 가꾼 잘난 척쟁이 아이리랑 말이 통할 리가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 결혼할 남자를 찾았다면 나름대로 기회는 있었을 거다. 학력이 비슷하거나 같은 취미가 있거나 적당한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지만 아이리는 나한테 지기 싫다는 일념으로 돈 많은 30대 훈남이라는 조건을 바꾸지 않았다. 그때 미팅에서 좋은 상대를 만나 결혼하게 된 동료에게 다 내 덕이니까 결혼식에서 좋은 남자 소개해줘. 닥달하는 메시지를 끈질기게 보냈는지 얼마 전에 결국 차단을 당했다고 한다. 어차피 결혼하고 퇴직하면 얼굴 볼 일도 없을 테니까. 나도 곧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회사에 전념할 예정이라 곧 연도 끊기겠지. 동료한테 들은 얘기로는 남자들한테 차인 스트레스로 폭식을 해서 뒤룩뒤룩 살이 찌고 말았는지 그 사진을 봤더니 이게 뭐야? 정말 아이리야? 너무 놀라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높였더니 깜짝 놀란 남편이 나한테 달려왔다. 왜 그래? 여보, 이거 누군지 알겠어? 미안, 모르겠는데? 누구야? 자기 친구야? 그치, 이거 아이리야. 뭐? 그 잘난 척 대마왕? 그 별명은 뭐야? 진짜 웃긴다. 아니, 왠지 내면의 흉측함이 겉으로 드러난 것 같네. 무섭다. 카즈아키가 한 말 그대로다. 아이리를 일그러뜨린 건 다름 아닌 자기 자신. 이걸 계기로 남자들한테 거절당한 이유를 돌아보고 앞으로는 올바르게 자신을 가꾸길 바란다. 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평범한 회사원이야. 이건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갔던 사이다처럼 시원한 얘기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일단 한번 들어봐. 마미 안녕. 뭐야? 차라코잖아. 사람한테 뭐냐니. 너무하네. 그래, 동료끼리 좀 웃자. 너네한테 보여줄 미소는 없거든? 다 시간 낭비라니까. 스기모토 씨다. 스기모토 씨,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양복도 너무 멋져요. 그래? 고마워. 스기모토 씨, 토요일에 저랑 식사하실래요? 미안, 토요일엔 선약이 있어. 아쉽다. 그럼 다음 주는 꼭 저랑 만나요? 시간이 있으면. 마미를 상대도 안 해주고 전부 예의상하는 말뿐이고. 스기모토 씨는 호락호락하지 않지. 저렇게 노골적으로 들이대는데 스기모토 씨 대단하다. 마미는 귀여워서 남직원들한테 인기도 많잖아. 누구든 꼬실 수 있을 줄 알았나 봐. 스기모토 씨는 차원이 다른데 말이야. 맞아, 명문대 출신 엘리트의 사장님 조카잖아. 거기다 연예인처럼 잘생겼어.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사람이야. 맞아. 전생에 얼마나 덕을 쌓았으면 인생이 저러지?
그러게 엄청 예쁜 여자친구도 있을걸? 그니까 명문 사립학교를 나온 아가씨일걸? 맞아. 너무 잘생겨서 우리 같은 서민은 다가가기 힘들지. 내 말이. 화장실에서 아 뭐야 화장실 청소 중이잖아. 지금은 못 쓰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청소 중인데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기는 오기 전에 진작에 청소해놨어야지. 죄송합니다. 금방 끝낼게요. 여기 물 때문에 축축하잖아. 더러워. 마미, 불평불만 좀 그만해. 이렇게 깨끗이 청소해주신 덕분에 우리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거라고. 뭐래? 청소같이 더러운 일은 평범한 일도 못하는 쓰레기들이나 하는 일이잖아. 분수에 맞는 일을 하는 거지. 마미, 말이 너무 심하잖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내 말이 뭐 틀리니? 나는 죽어도 못해. 저런 더러운 일. 죄송해요. 기분 많이 상하셨죠? 나중에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할게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답니다. 항상 청소 후에는 화장실에 빛이 나던데. 역시 전문가 솜씨예요. 감사해요. 다 노하우가 있죠. 전 성격이 덜렁거려서 그런지 청소도 똑부러지게 못해요. 청소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도구도 중요해요. 이 스펀지로 청소하면 깨끗해져요. 자, 봐요. 우와, 대단해요. 마법의 스펀지 같아요. 괜찮다면 이 스펀지 줄게요. 네?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비싼 스펀지 아니에요? 제 솜씨를 칭찬해준 보답이에요. 집에서 써봐요. 우와, 감사합니다. 옛말에 화장실 청소를 매일 하면 예뻐진다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예쁘시군요. 앞으로 아가씨도 더 예뻐질 거예요. 어머님, 어머, 안녕. 스펀지 고마워요. 이걸로 청소했더니 집이 완전 번쩍거려요. 집에서 써줬구나. 기쁘다. 화장실도 깨끗하고 어때요? 저도 예뻐졌죠? 그럼 몰라보게 예뻐졌네. 아, 여기 선물이에요. 뭘 그런 걸 다 고작 스펀지 가지고. 그냥 약소한 선물이에요. 부담 가지지 말고 받아주세요. 어머, 기뻐라. 고마워. 시골에 있는 저희 엄마랑 조금 닮으셨어요. 그래? 그래서 왠지 마음이 쓰이나 봐요.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무슨 말이야. 나는 너무 기쁜 얘긴걸? 우리 집은 아들밖에 없는데 꼭 딸이 생긴 것 같네. 그럼 도쿄에 있는 엄마네요? 이 나이에 배 아프지 않고 딸이 생기다니. 나도 참 복이 많네. 거기 시끄러워 죽겠거든? 뭐야, 맘이 있었어? 왜? 나 화장실 쓰면 안 되니? 그리고 차라코, 이런 청소부랑 친하게 지내서 뭐하게? 야, 너 말 조심해? 한낱 청소부 주제에 건방지다고. 아, 짜증나. 그리고 마미는 바닥에 있던 양동이를 힘껏 발로 찼어. 어머님과 내 옷이 물에 흠뻑 젖자 난 소리를 지르고 말았지. 너 뭐하는 짓이야? 아까 어머님이 힘들게 청소해 주셨는데. 그러게, 누가 거기 양동이를 두래? 그리고 어머님은 뭐야? 진짜 웃긴다. 그냥 아줌마잖아. 괜찮으세요? 많이 져주셨는데. 난 괜찮아. 너무하네. 제 손수건 좀 쓰세요. 그것보다 아가씨 옷도 다 젖었잖아. 이건 저렴한 옷이라서 괜찮아요. 아, 이런 아줌마가 아니라 잘생긴 남자 청소부면 좀 나을 텐데. 그리고 마미는 화장실을 나갔어. 저 녀석 왜 저렇게 청소부위를 깔보는 거지? 진짜 너무하네. 난 마미를 향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 차라코 씨, 잠깐 괜찮아? 어? 스기모토 씨, 왜 그러세요? 갑자기 스기모토 씨가 말을 걸었지 뭐야? 마미를 향한 분노도 사그라들었어. 그건 스기모토 씨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스기모토 씨가 여직원한테 말을 거는 건 대부분 설교를 할 때뿐이거든. 오늘 일 끝나고 시간 있어? 시간은 있는데 뭐예요? 혹시 제가 실수라도 했어요? 아, 야근이든 뭐든 할 테니까 제발 해고만은 안 돼요. 같이 식사할까? 네? 설교하는 거 아니었어요? 밥 먹으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아, 왜 자꾸 설교 타령이야. 그냥 같이 밥 먹고 싶은 거니까 안심해. 그건 감사한데. 그럼 6시에 회사 앞에서 보자. 아, 네. 만화를 찍고 나온 하이스펙 존잘남 스기모토 씨랑 식사라니. 대박. 내가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아니면 화장실 청소를 한 효과인가? 어머니 고마워요. 차라코, 스기모토 씨가 뭘 하셨어? 같이 밥 먹으러 가자던데? 진짜? 그게 뭐야? 무슨 종교야? 나도 처음엔 혼나는 건 줄 알았는데 같이 밥을 먹자지 뭐야? 뭐야 그 순정 만화 같은 전개는. 설마 몰래 차라코를 좋아한 거 아니야? 그럴 리 없지. 차라코 씨 기다렸지? 미안해 일이 좀 늦어져서. 우와 눈부셔. 미남이 웃으면서 다가오고 있어. 나 완전 로또 맞았잖아.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바쁘신데 식사하는 거 괜찮으세요? 그럼 레스토랑 예약해뒀어. 가자. 레스토랑이요? 집 가는 길에 있는 가게야. 분명 마음에 들걸? 전 테이블 매너 같은 거 전혀 몰라요. 그냥 편한 밥집 가면 안 돼요? 아, 괜찮아. 그냥 소박한 레스토랑이야.
그리고 여자랑 식사하는 건데 좋은 곳에 가야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멋진데 가게 고르는 안목까지 멋있어. 오늘 저녁은 내 인생의 보물이 될 거야. 비싸 보이는 가게네. 멋진 가게네요. 좀 긴장된다. 저기 있다. 여기에요. 스기모토 씨는 저 멀리 사람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 따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는 건가? 나도 지금 막 왔어. 청소부 어머님? 안녕 차라코. 스기모토 씨랑 어머님이 왜? 놀래켜서 미안해. 오늘은 이렇게 셋이서 밥을 먹고 싶었거든. 자세한 얘기는 먹으면서 천천히 하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무슨 영문인지는 몰랐지만 그 가게의 요리는 전부 다 엄청나게 맛있었다. 여태까지 먹은 것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렇게 기뻐해주다니 고맙네. 차라코 입맛에 맞아서 정말 다행이다. 자, 이제부터 본론인데 실은 우리 회사 청소부는 우리 어머니셔. 스기모토 씨 어머님요? 너무 당황하네. 차라코답지 않게. 아니, 잠깐만요. 스기모토 씨의 어머님은 사장님의... 그래, 그 회사 사장이 내 동생이지. 왜 사장님 누나분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세요? 회사 청소를 맡고 있는 회사는 아버지가 경영하는 곳이야. 모니로봇 클린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그야 당연하죠. 광고도 많이 나오고 대기업이잖아요. 어머, 알고 있었구나. 기뻐라. 그래, 여기 내 명함. 준 적 없었지? 괜찮으면 받아주겠니? 어머님이 주신 명함을 보고 또다시 깜짝 놀랐어. 부사장님? 남편은 사장, 난 부사장을 맡고 있지. 그런데 왜 부사장님이 직접 청소를... 직접 직원의 입장이 되어야 알 수 있는 게 있잖니? 청소 현장은 불쾌하니까 어떻게 직원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까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 상사의 귀감이네요. 그래서 매일 청소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맞아.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신분을 숨기고 있어. 그렇게 같이 일하면서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보고 평가도 하고 있거든. 그러네요. 아무도 부사장님이 직접 청소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지. 지금은 완전 회사 정보통이야. 화장실에서는 편해서 나도 모르게 본심이 나오는 곳이니까. 그러게요. 저도 가끔 화장실에서 피곤하다, 오늘 점심 뭐지? 하고 혼잣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도 그런 뒷얘기를 동생한테 전하지는 않아. 여자는 비밀이 많은 법이니까. 다행이네요. 근데 맘이라는 직원만은 용서 못한다고 하셨지? 그렇죠. 당연하지.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못된 애야. 엄마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늘 그랬거든. 그래서 나도 마미 씨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놀랍고 화가 났어. 그런 애는 외모만 신경 쓰고 정작 집은 지저분할걸? 마미가 그런 성격인지 저도 몰랐어요. 화장실에서 딴 사람처럼 험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청소부는 깔봐도 괜찮은 존재니까 마음껏 화풀이해도 문제 없다고 여기는 걸 거야. 다른 직장에서도 회사원들의 갑질 때문에 상처받는 직원들도 몇 명 있어.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분통 터지고 화가 났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 괴로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지. 그것만은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해. 네, 어머님이 화나시는 건 당연하죠. 스기모토 씨를 좋아하던데 큰일 났네. 뭐? 그랬어? 죄송해요. 이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본인이 없는 곳에서 하면 죄책감이... 그 여자만은 절대 안 돼. 엄마,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마. 나도 여자 보는 눈은 있어. 그렇지? 그거 다행이네. 만날 거면 차라코 같은 애를 만나야지. 네? 어머님도 참... 스기모토 씨는 저희 회사에서 제일 잘생긴 인기남이셔요. 저랑은 안 어울리죠. 무슨 소리야. 차라코는 밝고 솔직하고 좋은 사람이야. 아주 내 친딸이었으면 좋겠어. 스기모토 씨한테도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스기모토 씨? 난 차라코 씨만 좋다면 꼭 부탁하고 싶은데? 참,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식사가 끝나고 오늘 일은 꼭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다. 나는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차라코 씨, 일요일에 시간 괜찮아? 네? 그런데요, 이번엔 진짜 설교인가요? 아니야, 같이 식사할까? 또 어머님과 셋이요? 좋아요. 셋이 아니라 우리 둘만 만나는 건 안 될까? 네? 저번에 했던 얘기 농담 아니야. 네? 저기 사귀자는 얘기요? 난 진심이니까 잘 생각해줬으면 해. 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나같이 평범한 여자한테 이런 순정 만화 같은 정대는 평생 없을 줄 알았는데. 나는 두근거림을 억누르며 사무실로 돌아왔다. 차라코! 너 스기모토 씨랑 무슨 얘기했어? 그게 같이 밥 먹자고. 뭐? 왜 너같이 못생긴 여자한테? 못생긴? 마미를 생각해서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나도 더는 못 참아. 네가 불쌍하니까 해주는 말인데. 뭔데? 네가 더럽다며 욕했던 그 청소부 어머님. 뭐? 그 아줌마가 왜? 그분은 스기모토 씨 어머님이셔. 뭐? 그 청소 아줌마가 스기모토 씨 어머님일 리가 없잖아.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야. 뭐래?
스기모토 씨는 사장님 조카라고. 네 말이 맞다면 그 청소부가 사장님 가족이란 거잖아. 그래, 사장님 누나분이자 스기모토 씨의 어머님이야. 거짓말 하려면 좀 그럴듯하게 해라. 잘됐다. 이 얘기로 스기모토 씨한테 말 걸어야지. 스기모토 씨, 왜 그러지? 차나코 씨가요.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뭔데? 그 더러운 청소부 아줌마가 스기모토 씨 어머니라지 뭐예요? 무례하지 않아요? 역시 거짓말이죠? 진짜 그런 애인 줄 몰랐어요. 아니야, 그 청소부 아줌마 진짜 우리 엄마 맞아. 네? 말도 안 돼. 엄마한테 네 얘기 많이 들었어. 너한테 신세 지고 있는 모양이지? 그럼요, 사이 좋아요. 어머님, 화장실 청소들 감사해요. 어머, 또 그 아가씨네? 뭐야, 갑자기 왜 그래? 배라도 아픈 거야? 어머님 같은 분이 청소하면 안 되죠. 갑자기 뭐야? 일 방해하려면 돌아가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청소 좋아해요. 어머, 그래? 나도 청소가 참 좋아. 정말요? 저랑 완전 잘 맞으시네요. 청소도 좋아하고 이 일도 좋아하지. 자기 일에 자긍심이 넘치다니 정말 멋져요. 그럼 넌 더럽다고 욕했지만 말이야. 제가 그랬었나요? 아가씨 본심은 아주 잘 들었어. 어머님, 화장실에선 별말이 다 나오잖아요. 잊어주세요. 네? 웃기는 농담이네. 방해되니까 당장 나가. 스기모토 씨, 어머님 너무 무서워요. 내 앞에서 아양 떠는 네가 더 무섭다. 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원래 이래요. 아, 넌 내가 좋은 모양이지만 난 그렇지 않아. 네? 솔직히 말해서 싫지. 경멸하고 있어. 어쩜 그렇게 심한 말을 해요? 스기모토 씨 너무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심했나? 전혀요. 지금은 영업부 이사배 씨로 넘어갔어요. 아, 전무 아드님? 맞아요. 어딜 가도 변치 않는 태도는 좀 존경스럽네요. 강철 멘탈이네. 그로부터 2년 후, 난 스기모토 씨와 연애 끝에 결혼을 꼬리냈어. 청소부 어머님은 정말 어머니가 되셨지. 여보 어서 와. 어서 오렴. 다녀왔어. 엄마 오늘도 왔어? 어머님이 가스레인지 청소법 알려주셨어. 차라코 솜씨가 대단하던걸? 어머님, 청소도 알려주셨으니 오늘 저녁 드시고 가세요. 정말? 그러면 부탁 좀 할까? 신난다. 우리 신혼인데 가끔은 둘만 있게 해줘. 에이, 뭐 어때? 난 어머님도 여보도 너무 좋은걸? 이렇게 매일 즐겁게 보내고 있어. 한편 마미는 팔자를 고쳐보려 했지만 괜찮은 남자들은 거들떠도 안 봐준대. 훈남 직원에게 무턱대고 고백했다가 뻥 차여서 지금은 비싼 결혼업체에 가입한 모양이야. 요즘은 사내 결혼은 포기했는지 회사에서 아나무인으로 굴어서 다들 싫어한대. 남편 말로는 술술 해고도 고민하고 있다나 봐. 나는 어머님의 가르침대로 매일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 몸도 마음도 청결이 가꿔서 남편의 자랑스러운 아내, 어머님의 자랑스러운 딸이 돼야지. 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30살. 작년 봄 사토시와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다. 나는 재택근무, 그리고 남편 사토시는 영업일을 하며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최근 왠지 남편의 거동이 수상하다. 다녀왔어. 사토시, 어서와. 오늘도 늦었네? 응, 먼저 밥 먹을래? 아님 씻을래?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말투가 그게 뭐야? 시끄러. 나 피곤하니까 큰 소리 내지 마. 내가 너 생각해서 식사 준비도 다 해놨는데 안 먹을 거면 미리 연락을 했어야지. 아, 뭐야? 그 피곤한 한숨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제대로 해. 그러면 안 피곤하겠어? 남편이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왔는데 고작 밥 가지고 떽떽거리고. 네 불평불만 때문에 피곤이 더 몰려온다. 뭐라고? 내 잘못이라고? 됐어. 내가 잘못했다. 미안. 참나, 뭐야? 사과할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아, 피곤해 죽겠네. 벌써 11시잖아. 나 좀 내버려 둬라. 아, 그래? 맘대로 해. 남편은 올 봄부터 회사 일이 전혀 안 풀리는 모양이다. 요즘은 집에서도 심기가 불편해서 나한테 짜증을 내는 일도 많아졌다. 연애할 때는 물론 작년까지 사토시는 퇴근하고 오면 내 얘기를 즐겁게 들어주고 내가 차린 밥도 맛있게 먹어주는 엄청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이었는데 난 분하고 서운한 마음에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그리고 어느 주말 결국 사토시가 터무니없는 일로 나한테 화를 터뜨렸다. 야, 차라코. 왜? 우리 매달 서로 8만 원씩 내서 집세나 생활비를 쓰고 있잖아. 그렇지. 갑자기 왜? 전부터 궁금했는데 너는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버는 거야? 뭐? 난 재택근무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겨우 재택근무로? 뭐야? 뭐 불만이라도 있어? 아니, 딱히. 불만 있으면 지금 말해. 뭔데? 그럼 말 나온 김에 물어보자. 너 바람 피우고 있지?
뭐?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오래전부터 아주 수상했거든. 네가 어떻게 매달 8만 엔을 벌어오는 건가 싶었지. 저기 사토시, 요즘은 재택근무 일도 많거든? 나 같은 주부라도 가능한 일이 엄청 많다고. 참나, 애초에 너같이 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재택근무로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벌어? 아니, 왜 못 벌어? 재택근무로 어떤 일이 가능한가 알기나 해? 시끄러. 집에서 맨날 빈둥대는 너보다 그런 건 내가 훨씬 더 잘 알거든? 뭐? 사토시,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알아? 요즘 너 이상해. 자라코, 그냥 솔직히 털어놔라. 나 바람 피운 적 없다니까? 원조 교제? 아님 유흥업소야? 뭐 돈줄이라도 있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사토시는 믿지 않을 거다. 나와 사토시는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아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았다. 요즘에는 만남 어플도 유행하던데 너 그런 거 쓰지? 그걸로 돈 뜯어 먹을 남자를 찾는 거잖아. 넌 남자한테 꼬리치는 거 하나는 잘하니까. 야, 너 진짜 적당히 안 해? 나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질렀다. 난 이따위 모욕을 당하고도 얌전히 있을 여자가 아니라고. 사토시, 너 요즘 진짜 이상해. 집에 오면 맨날 짜증이나 내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지? 일 얘기는 왜 꺼내? 지금은 상관없잖아. 힘든 건 알겠는데 그걸 집까지 끌고 들어오지 말라고. 화풀이나 당하는 내 입장이 돼봐. 차라리 하소연을 하는 게 훨씬 나아. 일 얘기는 상관없다잖아. 논점 흐리지 마. 내가 화난 이유는 네가 바람 피워서라고. 바람 안 피웠다니까? 작년까지는 이렇게 화도 안 내고 바람 의심한 적도 없었잖아. 애초에 원조 계제로 큰 돈을 벌었으면 내 옷이나 가방이 훨씬 비싼 걸로 바뀌었을걸? 나 몰래 꿍쳐놨겠지. 넌 그런 걸 잘할 것 같은데? 날 그렇게 생각했구나. 너 부서 이동을 하고 난 뒤로 변했어. 내가 알던 사토시가 아니야. 시끄러. 내 말 못 들었어? 내가 변한 건 다 바람 피운 네 탓이라고. 그렇게 의심되면 핸드폰이라도 보든지. 그럼 보여줘봐. 네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그렇군. 라인도 메시지도 수상한 건 없네. 이미 증거를 인멸했군. 뭐? 애초부터 그딴 거 없었거든? 만남 어플도 다운로드 안 받았어? 요즘 만남 어플은 겉보기엔 평범한 어플처럼 생겼다던데? 없다니까? 의심 좀 그만해. 뭐 핸드폰은 넘어가고 이제 컴퓨터로 확인해볼까? 징하다. 당연하지. 어디에 증거가 있는지 모르잖아. 아무리 찾아도 없다니까. 진짜 왜 이래? 결국 사토시는 내 컴퓨터와 은행 계좌 이력 등 내 사생활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물론 바람 증거가 나오지 않자 시종일관 납득이 안 가는 얼굴이었다. 이거 봐, 아무것도 없잖아. 뭐야? 사과도 안 해? 이때 내 마음속 사토시를 향한 사랑이 점점 식는 걸 느꼈다. 그리고 다음 주 잠깐 얘기 좀 하자. 뭔데? 저번에 바람 피웠다고 의심해서 미안해. 반송했어. 알았으면 됐어. 내가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 앞으로 조심할게. 응? 그래도 내가 없는 새 차라코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말이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부탁? 응.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우리 엄마 직장에서 일해줘. 뭐? 무슨 말이야? 내가 저번 일을 엄마께 말씀드렸거든. 그랬더니 널 그 슈퍼에서 일하게 하는 게 어떻냐고 그러더라? 어때? 사토시, 어머님이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일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도 아니고. 그래도 그 재택근무일은 계속 안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알바라도 해서 매달 월급 받는 게 나을걸? 충분히 안정적이야. 매달 저금도 하고 생활비도 빠짐없이 보태고 있잖아. 차라코, 네가 사회를 만만하게 보고 있나 본데 계속 재택근무로 돈을 버는 건 쉽지 않다고.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 일을 바꿀 수는 없어. 나도 책임을 다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 우리 엄마도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데 엄마 마음을 짓밟는 짓은 하지 말아줘. 짓밟는다니. 난 그런 부탁 하지도 않았어. 멋대로 그러지 마. 차라코, 왜 그렇게 재택근무에 연연하는 거야? 재택근무는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랑 다를 바 없잖아. 재택근무를 왜 그렇게 나쁘게 말해? 난 지금 일 좋아하고 보람도 있어서 최대한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어. 근데 왜 무시하는 거야? 사토시에게 내 마음을 전부 전했지만 사토시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니, 대체 뭐가 좋다고 컴퓨터나 만지작거리는 일을 계속 시키겠어? 사토시, 바람 피웠는지 아닌지 증명되지도 않았고 이렇게 계속 의심받는 것도 싫잖아. 역시 알바나 하는 게 제일이야. 엄마 소개니까 비교적 편할 거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어쨌든 네가 뭐라고 하든 지금 일을 관둘 생각은 추워도 없어. 결국 사토시도 반쯤 체념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나와 사토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냉전 상태에 돌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다. 어쩌지? 집 열쇠를 두고 나왔네? 어쩔 수가 없네. 사토시한테 연락해야겠다. 여보세요? 사토시, 갑자기 미안한데. 무슨 일인데? 미안해. 집 열쇠를 두고 왔어. 지금 집 앞인데 문 좀 열어줘. 아, 열쇠? 그거 내가 네 가방에서 빼놨거든. 뭐? 무슨 말이야? 열쇠를 왜 빼놔? 이런 식으로 네가 나한테 대들 바에는 이제 더는 널 이 집에 못 들어오게 할 거야. 미안하지만 나가줘. 네 짐은 정리해서 뒷마당에 뒀어. 만에 하나 잊은 건 없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줘. 나중에 딴소리하면 곤란하니까. 뭐라고? 너 진짜 제정신이야? 왜 오기를 부리는지 모르겠지만 문 열어! 싫어. 난 이미 마음을 정했어. 오늘부로 너같이 말 안 듣는 불륜녀랑은 연 끊을 거야. 뭐? 불륜녀? 미쳤어 진짜? 그런 적 없다고 골백 번은 말했겠다. 아직도 의심하는 거야? 거기다 우리 엄마의 선의까지 무시했잖아. 그 벌이야. 지금 당장 나가. 이게 뭐야? 내가 사랑하던 사토시가 아니야. 사토시는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사토시의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사랑하던 사토시로 돌아올 줄 알고 참고 있었는데. 하지만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렇게 나온다면 철저하게 반격해주지. 그래, 나도 더는 못 참아. 너랑 연 끊을 거야. 사토시가 이렇게 못된 사람인지 몰랐어. 나도 그럴 생각이야. 오늘부로 이혼해. 이딴 집구석 더러워서 나간다. 나중에 이혼 신고서 보낼게. 난 진심으로 정말로 널 사랑했는데 나중에 후회해도 모른다? 그런 날이 오려나? 오히려 후회하는 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편을 잃은 너일걸? 그딴 불안정한 일이 나오는 주제. 아, 그래. 원조 교제하면 되겠네. 여자는 편해서 좋겠다. 막말을 쏟아내는 사토시에게 대꾸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한 난 담담히 얘기했다. 뒷마당에 내 짐이 있다고? 지금 확인할 테니까 전화 끊지 말고 있어. 그래, 확인해봐라. 그러고 나서 나는 짐을 확인했다. 컴퓨터 용품과 양복, 속옷, 액세서리, 구두가 상자 안에 마구 처박혀 있었다. 이것만 봐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게 느껴진다. 이제 끝났구나, 사토시. 짐 다 확인했어. 빠진 건 없네. 이혼 신고서는 부모님 댁으로 보내줘. 그럼 이제 끝이다. 그래,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잘 살아. 그렇게 전화를 마치고 난 사토시의 연락처를 지웠다. 렌터카를 빌려 짐을 싣고 본가로 향했다. 사정을 들은 부모님은 당장 그놈 집에 쳐들어가겠다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더는 얽히기 싫어서 부모님을 말렸다. 사토시는 내가 바람을 피웠으니 내가 위자료를 내야 한다며 난리를 피웠지만 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 결국 증거가 없어서 나는 내가 산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토시네 집에 두는 걸 조건으로 함께 모은 돈의 70%를 지급하는 걸로 이혼에 합의했다. 드디어 이혼을 한 나는 적금을 깬 돈으로 아파트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돌싱이 됐지만 친한 친구와 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다. 우와, 여기가 철학구 새 집이야? 엄청 좋다. 그치? 요즘 일도 잘 풀려서 사토시랑 만날 때보다 좋은 집에서 살 정도로 형편이 좋아졌거든. 그렇구나. 이혼하길 잘했다. 응, 맞아.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즐거워. 온전히 나를 위해 시간을 전부 쓸 수도 있거든. 그래, 남편이랑 같이 살 때는 여러모로 정말 힘들었잖아. 늦게까지 남편 퇴근하는 걸 안 기다려도 되고 같이 술도 안 마셔도 되니까 살까지 빠졌어. 그래, 지금이 훨씬 보기 좋다. 옛날 얘기는 그만하고 얼른 전골 파티 시작하자. 이런 시간에 누구지? 택배가 이런 밤에도 오나? 모르겠네. 누구지? 사토시?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 자라코, 오랜만이다. 만나는 건 2달 만인가? 잘 지냈어? 이렇게 좋은 곳에 살다니 깜짝 놀랐다. 갑자기 뭐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너랑 나는 이제 생판 남이라고. 제발 부탁해. 내 얘기 좀 들어줘. 잠깐이면 돼.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괜히 소란을 피우기 싫어서 사토시의 부탁에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다. 오랜만에 만난 사토시는 어딘가 행색이 초라하고 조금 야윈 것 같았다. 고작 2달 만에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친구도 있으니까 빨리 끝내줘. 자라코,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도와줘. 갑자기 뭐야? 이웃들이 보면 어떡해. 이상한 짓 좀 하지 마. 실은 얼마 전에 회사에서 해고당했어. 올 봄에 새로운 상사가 나보다 어린데 그게 너무 열받아서 일도 잘 안 풀렸고 거래처에 문제까지 일으켜서. 아, 그래서 그렇게 성질을 낸 거구나?
그야 그렇겠지. 자기보다 어리고 유능한 상사가 짜증난다고 쪽팔려서 어떻게 말하겠어? 근데 이제 나랑은 아무 상관없거든? 그런 말 하지 말고. 이러다가 나 집세도 못 내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내 알바 아니라고. 그렇게 곤란하면 생활보호라도 받지 그래? 나도 네 얼굴은 꼴도 보기 싫거든? 난 네가 그렇게 바보 취급했던 재택근무로 돈도 왕창 벌어서 잘 살고 있거든? 기다려. 마지막으로 이거라도 받아줘. 이건 저저번 달 급료명세서? 아, 이게 또 너희 집으로 갔구나? 가져와줘서 고마워. 실은 나도 그 명세서를 봤어. 너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내고 있었구나. 보니까 알겠더라고. 나뿐만 아니라 한밤중에도 재택근무로 돈을 벌어준 거지. 이렇게 열심히 내 버팀목이 되어준 거구나. 너처럼 좋은 여자는 또 없을 거야. 이제 과거 얘기야. 사토시가 진작에 그걸 깨닫고 알아줬더라면 우리는 이혼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런 미래는 없어. 지금까지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부탁해. 나한테 다시 돌아와줘. 뭐? 물론 집세는 차라코가 내 성의를 느낄 수 있도록 내가 70%를 부담할게.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이때 나는 벌어진 입을 움직일 수 없었다. 나더러 그렇게 불륜녀라느니 엄마를 무시했다느니 헐뜯어놓고 태도를 싹 바꾸다니. 그 한심하고 야비한 모습에 지금까지 꾹꾹 억눌러뒀던 마음이 전부 폭발했다. 아까부터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만만해 보여? 이렇게까지 내조해준 아내한테 온갖 모욕을 준 쓰레기 남편을 미쳤다고 돌아가냐? 차라코. 애초에 네가 맞벌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돈만 잘 벌었더라면 이런 일은 있지도 않았어. 아니 그건 그런 것도 모를 정도로 무능하니까 아내한테도 버려지고 회사까지 잘렸겠지. 이 모자란 놈아. 차라코 왜 그래? 차라코 목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던데? 그러게 소리 엄청 크던데 괜찮아? 타케루, 유타 다 들렸구나. 일이 좀 있어서. 이 사람들은 누구야? 아 참, 소개해줄게. 내 남친 타케루랑 친구 남친 유타야. 뭐라고? 벌써 애인이 생겼다고? 그래, 아까 너도 말했듯이 나같이 또 좋은 여자 없잖아. 금방 생겼지. 이제 너한테는 볼 일 없어. 이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사랑이 그렇게 쉽냐? 그딴 거 진작에 식어 빠졌거든? 그렇게 뜨거운 프로포즈까지 해줬는데 미안해. 이제 넷이서 전골 파티 할 거니까 빨리 좀 나가줄래? 너처럼 쓰레기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전골 맛 다 버리거든. 젠장! 결국 사토시는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떠났다. 눈물을 흘리며 뛰쳐나가는 모습이 정말 통쾌했다. 그 후로 생활이 어려워진 사토시는 결국 본가로 돌아갔다. 33이나 돼서 부모님한테 얹혀 살면서 구직을 하는 모양이다. 완전 불효자라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사토시가 SNS에 매일 우울한 감성글을 올리는 걸 우연히 친구가 발견해서 읽어봤기 때문이다. 왜 나만 불행해진 거지? 엄마가 알바를 소개시켜줬는데 이 나이로 아줌마들이랑 알바라니 절대 못해. 재택일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차라코는 대체 어떻게 한 거지? 참나 진짜 웃긴다. 구야, 난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니까. 나이, 성별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든 최소한의 결과가 나온다. 그걸 모르는 사토시는 평생 어둠 속에서 살겠지. 참고로 나는 지금 남친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 타케루는 사토시와 다르게 날 우선시하는 최고의 남친이다. 다들 사토시같이 못난 남자한테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